수학유정 민독입니다. 똑같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새롭게 런칭한 수능수학 강사 민독이라고 합니다. 현재 러셀에서는 강남대치 분당기 속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육열이 뜨거운 지역에서 저 역시도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 2등급의 상위권 친구들인가요? 3등급 이하의 중위권 친구들인가요? 여기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귀여운 동이하고 흑형 존슨 형이 있습니다. 동이가 존슨한테 부탁합니다. 헤이 존슨,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하나만 따주라. 존슨이 그래? 갑니다. 존슨 갑니다. 가서 점프합니다. 흑인이잖아. 점프력이 타고났다고. 동이는 너무 부러워요. 동이도 가요. 뒤뚱뒤뚱 갑니다. 아이고, 점프력이 너무 낮아, 얘들아, 동이는.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거든. 여기 뒤에 나무 보이니,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동이도 차근차근 올라가면 얼마든지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딸 수 있고 수능 수학도 1등급 받을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괜찮아? 동이랑 존슨은 타고난 게 다를 수도 있고 타고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고2 때까지 절대적인 수학 학습량이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맞잖아. 이미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오고 있는 친구들은 내신 공부할 때 킬러 문제까지 대부분 다 풀어봤을걸?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수학 공부할 때 기출문제도 아직 안 풀어보고 개념에서도 빵꾸난 부분들이 굉장히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1, 2등급 상위권 친구인가요? 3등급 이하의 중위권 친구인가요? 어떻게 두 친구가 똑같은 강의, 똑같은 컨텐츠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수능 수학은 차근차근 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민독이 수학 어떻게 강의합니까? 이렇게 강의합니다. 저는 기본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편법을 최대한 배제하고 즉 대치동 어둠의 스킬 이런 거 거의 수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과 개념으로 22번, 30번까지 풀어내는 그 힘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보다 진지 빨고 수업해요. 누구보다 진지하게 수업한다고. 얼굴 보고 꿀잼일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선생님 그렇게 농담하지 않아 얘들아. 진짜 선생님 거의 수업만 해. 거의 수업만 해. 재밌는 편이야. 재밌지. 이 정도면 거의 역대급으로 재밌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농담을 하거나 그런 편은 아닙니다. 할 땐 하고 쉴 땐 쉬고.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해의 기준을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얘들아 이건 이미 한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아. 선생님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아이들이라도 차근차근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줬다고. 이게 러셀 기숙에서 강의 평가한 내용이거든. 이 당시에는 러셀 기숙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등이 한 4.8 정도 나와요. 제가 1, 2, 3등 다 해봤거든요. 근데 보통 1등이 한 4.8, 2등이 한 4.7 이 정도 나오는데 가자마자 첫 해에 강의평가 1등이 아니고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 민독이 선생님은 어떤 강의가 제일 자신 있나요? 이 만점 받은 반은 참고로 재수생인데 모의고사 등급이 평균적으로 1등급 나오는 아이들이었어. 그래서 이때는 한 84점, 88점을 92, 96, 100으로 만드는 수업을 위주로 했었어. 나는 이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거야. 선생님이 되게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을 경험해봤거든. 선생님은 4, 5등급을 2, 3등급으로 혹은 3등급 이하의 친구를 1, 2등급으로 올려주는 게 제일 자신 있는 사람이더라고. 물론 상위권을 맡았을 때 역대급 평가를 받았던 건 맞아. 근데 그것보다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잘하는 거는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을 1, 2등급으로 올렸을 때. 물어보시는 거야. 왜 지금 그럼 러셀에 오셔선 1등급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셨냐고. 먹고 살려고 했다고 했어. 정말로. 먹고 살려고.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는데 너무 쉽게만 강의를 하면은 모객이 잘 안 되는 거야. 정말 솔직하게. 근데 선생님이 가장 자신 있는 강의는
3, 4등급을 대상으로 1, 2등급으로 올려주는 강의야. 3등급 이하에. 노베도 괜찮아. 노베도 정말 많이 가르쳐봤어.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 그래서 런칭할 때 이게 23년이거든. 이때부터 2년 넘게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가장 빠르게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에만 집중하고 컨텐츠를 개발해왔어. 명확하게 달라. 이때 쓰던 컨텐츠 싹 다 버렸어. 못 써. 완전 포인트가 달라, 얘들아. 무슨 말인지 괜찮아? 자, 그럼 한번 커리큘럼을 가볼게. 선생님은 항상 시작, 완성, 이런 큰 틀이 있어. 그래서 항상 개념 시작, 개념 완성, 기출 시작, 기출 완성, 시작 엔제, 완성 엔제. 이제 파이널도 시작, 모의고사. 이렇게 시작, 완성 2개인데 총정리 모의고사. 일단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자, 오늘은 일단 런칭하면서 겨울방학 때 뭐 듣는가 보는 커리큘럼이잖아. 그래서 앞쪽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거야. 선생님은 개념이 2가지거든. 개념 시작, 개념 완성. 어떤 느낌이야? 얘는 기초 개념을 의미하고 개념 완성은 실전 개념을 의미해. 그래서 팔로우거든. 팔로우는 기초 개념, 시작 개념. 런업은 개념 완성. 이거는 실전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동의보감은 2종류야. 동의보감은 기출문제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출 분석 강의. 자, 그러면 기출 시작편, 기출 완성편 이렇게 2종류로 수업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엔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하지. 빨리. 3월부터 촬영을 시작하는데 시작 엔제, 완성 엔제. 그럼 봐봐. 한번 생각을 해봐봐. 선생님이 1등급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어려운 문제 혹은 굉장히 낯선 표현들의 엔제들만 집중적으로 나눠줬어. 하지만 3, 4등급 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만 풀고 수능 보러 갈 거야? 그럼 당황스러운 주제가 나왔을 때 너무 못 풀어. 근데 당황스러운 주제보다 너희들이 만약 킬러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안 풀었거든? 기출문제에서? 그걸 건너뛴다고 3, 4등급 되는 친구들은. 그럼 거기에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수능에 다시 나와. 그럼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이미 학습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푸는데 3, 4등급 되는 애들은 킬러 문제에 나왔던 기출의 아이디어는 학습하지 못하고 가. 그래서 이걸 만든 거야. 시작 엔제. 이게 뭐냐면 킬러 문제를 공부할 거야. 엔제잖아요. 킬러 문제를 분해해서 쉬운 엔제로 변형시켜서 학습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킬러 문제 공부하고 여기서 이런 실전 개념들이 활용됐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엔제를 만들어. 누가? 선생님 연구팀이. 선생님 연구팀 진짜 자신 있거든. 대학생 아르바이트들이 아니고 진짜 나만 도와주시는 곰돌이 삼형제 있거든. 더하면 몸무게 합이 300이 넘는 우리 곰돌이 삼형제가 밤새 만든다고. 괜찮아?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변형해서 관찰하는 시작 엔제. 난이도는 뭐 9번부터 한 12, 13번까지 좀 앞쪽 4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완성 엔제는 어려운 엔제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중 엔제를 뜻해. 좀 낯설고 생소한 표현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근데 2개 다 굉장히 트렌디하고 퀄리티가 정말 좋을 거야. 그 다음은 이제 총정리. 이 총정리는 개념을 한번 정리할 거고 최근 기출을 한번 정리할 거고 EBS 변형 문제를 같이 분석해 볼 거야. 그 다음 파이널, 민동이 모의고사. 이렇게 커리가 구성이 돼 있어. 일단 11월 개념 시작은 이미 다 완강이 돼 있어. 팔로우는. 그리고 동의보감은 11월 셋째 주부터 촬영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12월 둘째 주까지는 촬영을 완료할 거고 이것들은 그래서 개념 시작, 기출 시작은 스튜디오 강의야. 아무래도 시작 레벨의 강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하기보다는 스튜디오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강의로 되도록 빠르게 완강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런업. 런업은 너무나 자신 있는 강좌지. 이거 진짜 이름도 멋있지 않아? 런업. 도움닫기란 뜻인데 정말 너희들이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닫기가 필요해. 뭐 높이뛰기 할 때도 멀리서부터 토토토토토토토 달려와가지고 폭 점프하잖아. 그 도움닫기를 런업이라고 해, 얘들아.
그래서 점수가 그렇게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선 개념이 단단해야 되지. 그 개념 완성 교재야. 이거는 현장 강의를 찍어 올릴 거야. 선생님 현장 강 이제 장난 아니거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거의 뭐 뮤지컬장이지, 뮤지컬장. 콘서트장이고 연극 무대고. 응? 괜찮을까? 그런 런업 강좌고요. 그 다음 동의보감은 기출 완성 강좌야. 이거는 난이도별로 차근차근 선별해가지고 어려운 사정까지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너가 목표가 2등급이야. 그러면 킬러 문제를 다 풀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너희들이 풀 수 있게 만든 기출문제집들이야. 왜 이 기출문제집을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파는 그 마더엉이나 자이 이야기나 이런 책들 있잖아. 그런 책들로 너무 좋아. 너희들이 만약 1등급이 나오고 있으면 그런 책 사서 그냥 쭉쭉 풀면 돼. 근데 너희가 만약 3, 4등급이면 지수단원 펴봤니? 일단 그거 두께부터가 살벌해. 그거 책으로 던져서 맞으면 피 나올 것 같이 그렇게 두껍게 생겼어. 엄청 두꺼워. 그걸 어떻게 다 풀어? 못 풀어 얘들아. 못 푼다고. 지수만 피면 지수 법칙이 한 100문제 있어. 진짜 과장하지 않고 100문제 있을걸? 근데 사실 지수 법칙은 한 10개 정도만 풀어봐도 충분하단 말이야. 특히 우리처럼 3등급 이하에서 올라가야 되는 친구라면. 선생님 말 괜찮아? 내 말 괜찮아? 그래서 난이도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목표에 맞춰서 학습하면 될 것 같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런칭하면서 겨울방학 그리고 3월 초반에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이 개념 시작, 기출 시작, 개념 완성, 기출 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팔로우야, 팔로우. 일단 수능 수학을 시작하는 강좌. 기초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완강을 보장하는 설계를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팩트해, 컴팩트해. 각 과목마다 정확히 강좌 수는 다를 수 있지만 한 과목당, 즉 수원이나 수투 이런 한 과목당 20강 내외고 20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45분 정도씩 촬영을 했어. 굉장히 컴팩트하지. 마음 먹으면 이게 열흘이나 일주일이면 한 과목씩 완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어. 무슨 말인지 괜찮아. 그 다음 세 번째는 3스텝 문제풀이를 만들어놨어. 항상 예제, 유제, 도전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거든. 그래서 예제나 유제는 교과서 난이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굉장히 쉬운 문제집에 있을 만한 문제들, 선생님 연구팀들이 같이 만든 거야. 그 문제들을 일단 먼저 풀고 도전 문제는 쉬운 사점 혹은 어려운 사점,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문제들을 도전 문제에서 확인해 봤어. 너희들이 지금은 4, 5등급의 친구라고 할지언정 목표는 1, 2등급이었으면 하는데 그러면 수능에 어떤 문제가 도대체 사점으로 출제되는지 알고 있어야지 얘들아. 그래서 도전 문제는 기출 문제를 넣어놓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동의 손필기를 제공해. 어마어마해 이거. 이따가 화면에서 보여줄게. 어떤 식으로 손필기 만들었는지. 선생님이 직접 진짜 다 만든 거야. 진짜 밤새 만들어 선생님. 진짜 피땀 눈물이야, 피땀 눈물. 그냥 이게 조화가 아니고 이따가 보여줄게. 5번째, 복습의 자동화. 이것도 이따가 보여줄게. 백지 복습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복습할 수 있는 칸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쭉 가이드라인 삼아서 따라오면 돼. 그리고 N회전 문제풀이까지. 그럼 런업은 어떤 차이냐면 두 개가 난이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친구는 4, 5등급 정도. 런업은 예비고상 기준 2, 3등급 정도가 듣기에 적당한 강의야. 그러면 얘는 실전 개념이야. 팔로우는 기초 개념, 런업은 실전 개념. 그러니까 런업도 교과 개념부터 차근차근 하기는 해. 근데 실전 개념까지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이 강의 역시도 굉장히 컴팩트한 편이야. 평균적으로 한 24강, 25강 정도 45분 내외 그렇게 강좌가 올라갈 거고 난이도는 4점짜리 기출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쉬운 사정부터. 교과서 수준의 굉장히 쉬운 사정 기출문제들 있잖아. 거기서부터 정말 가끔 어려운 킬러 문제도 한두 개 해.
알겠지? 막 킬러 문제만 하고 그런 강좌는 아니야. 킬러 문제도 가끔 하지만 주로 쉬운 사전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끼진 않을 거야. 납득이 되시죠? 그리고 이 친구도 손필기와 복습을 시켜주는 교재가 마련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동의보감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부교재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근데 부교재가 기출로 이루어진 부교재처럼, 물론 팔로우는 부교재가 따로 있지만 동의보감은 부교재 이외에 또 다른 부교재, 즉 같이 세트로 공부했으면 좋겠어. 개념 시작, 기출 시작, 그리고 개념 완성, 기출 완성, 이렇게 세트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보감의 특징은 난이도 순 체계적으로 선별했다는 게 특징이야. 난이도 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둘 거야. 시간이 제약이 있잖아. 물론 다 풀어보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만 다 못 풀 수 있거든. 선생님 그러면 뭐 5개년 평가원만 풀까요?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7년 전 교육청 문제에서 너무 좋은 문제가 있으면 너흰 교육청이라고 안 풀 거니? 선생님 그건 누가 다 선별하는 건데요? 내가 해준다고. 우선순위에 맞게, 현행 트렌드에 맞게.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요즘 트렌드에 부합하는 문제가 무조건 있거든. 레트로야, 레트로. 돌고 돌아. 알겠지? 물론 최근 문제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겠지. 내 말이 맞니? 수능이 나온 지 30년이 넘었어. 그걸 어떻게 다 풀어? 그걸 또 교육청, 평가원, 사관학교, 경찰대 다 어떻게 다 푸니? 지방교육청도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선생님이 선별한다고. 선별하는 게 귀찮아서 야 5개년 잘라 이런 게 아니야. 옛날 문제여도 좋은 거, 교육청이어도 좋은 거, 사관학교여도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은 넣었다고. 하지만 이걸 정말 정성스럽게 선별했기 때문에 양은 또 컴팩트할 거야. 이해됐을까? 그리고 당연히 얘도 동의 손필기를 제공해 줄 거고, 손필기 하나하나 다 만들어. 진짜 밤새 만드는 거야. 그리고 2번씩 문제 풀 수 있도록. 세 권을 한 번씩 푸는 게 좋아? 한 권을 2번 푸는 게 좋아? 잘못 말했네. 3권을 한 번씩 푸는 게 좋아? 한 권을 3번 푸는 게 좋아? 한 권을 3번 푸는 게 좋아? 2번은 풀어봐야 된다고. 2번은 얘들아. 기출문제를 어떻게 한 번만 푼다고 다 되니? 알겠지? 그래서 교재에 충분히 풀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놓을 거야. 그럼 이제 교재안을 한번 살펴볼게. 선생님은 아무리 수학에 자신 없는 친구들이라고 할지언정 글을 읽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요즘은 문해력이 없으면 안 돼. 문장 해석력이 필수야. 그래서 정확히 읽기 쉽게 적혀져 있어. 잘 안 보이니까 확대를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 설명 아니 혹시? fx는 x 플러스 1이고 gx는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고1 때 배우는 유리함수 부분에서나 설명할 내용이야. 유리식에서나. 분모가 1이 되는 순간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x는 1이 아니라는 정의역이 필요해. 함수의 극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 이 함수가 0분의 0꼴을 설명하는 개념이 0분의 0꼴을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예시의 함수이고, 이 0분의 0꼴은 미분계수를 설명해주는 함수의 극한꼴이야. 선생님 말 괜찮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1 때 배운 거라도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다면 반드시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 수업 시간에. 당연히 칠판에 그리는 그림, 예시와 동일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이 그림이라는 게 수학 그래프도 화풍이 있거든, 얘들아. 이게 진짜 많이 그리다 보면 아트의 영역이란 말이야. 일러스트, 포토샵 이게. 근데 이게 선생님도 직원분들이 있지만 내가 칠판에 그리는 그림과 똑같았으면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 밤새서 다 그리는 거야, 얘들아. 하나하나. 응? 선생님이 그림 내용과 똑같이 그렸어. 그러면 복습을 해야 하잖아. 자, 그럼 개념 복습을 해야 된다고. 개념 복습. 잘 안 보이지? 아까 봤던 거. 아까 봤던 그림을 여기다가 넣어놨어. 여기다가. 괜찮아? 조금만 확대해 볼게.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 밑에다가 적는 거야.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래야 개념이 복습이 돼. 우리는 단순하게 여기 수렴이라고 써 있거든. 수렴만 공부한다고 함수의 극한이 개념 정리되지 않아. 진짜 함수의 극한이 뭔지만 정리한다고 함수의 극한을 받아들이지 못해.
리미트만 배운다고 받아들이지 못해. 뭘 받아들여야 돼? F야. 이 함수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냥 복습시키면 뭐만 하는 줄 알아? 그냥 수렴 이런 것만 정의해. 발산이 뭔지, 무한대가 뭔지. 새로운 것만 그냥 쓱 한두 번 써보고 만단 말이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을 선생님이 짚어놨어. 이게 백지복습의 힘이야. 하란 대로 하는 거. 그래서 시작이 어렵다면 따라와. follow. 그 슬로건이 여기서 나온 거고. 이해됐을까? 자, 그렇다면 손필기도 한번 해볼게. 손필기 너무 이쁘게 써놨지. 이것도 확대해 볼 건데 봐봐. 문항을 한번 설명해 볼게. 이거는 함수의 극한에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극한 값을 계산하는 문제야. 킬러로도 나오고 이 문제는 쉬운 사전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항상 우리는 뭐를 판단하라고 배웠어? 부호를 판단하라고 배웠어. 근데 봐봐. 여기에 절대값이 이거를 좌극한이라고 배우거든? 몰랐으면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안다고 가정하면서 한번 얘기할게. 수업 시간에 정말 하나하나 할 거야. 정말 하나하나 할 거야. 자, 이거 좌극한이라고 하고 얘를 우극한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파란색과 초록색의 차이를 공부해야 돼.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거든? 그럼 파란색 좌극한일 때 여기 절대값이 크게 이렇게 바깥에 씌워져 있잖아. 이거를 쪼개서 봐야 돼. 즉 절대값 A,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렇게 쪼개줄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판서를 막 해가 그러면 이게 또 괄호랑 절대값이랑 막 헷갈려서 진짜 잘 못 알아본단 말이야, 너희들이. 뭔 말인지 괜찮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색깔을 넣어 놓은 거야.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딱 봤을 때 와, 씨, 동이 장난 아니네. 와, 이거 진짜 개빡세게 만들었겠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나도 한번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진심. 받아보면 이거 좀 남다른데?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을 거야. 왜냐면 공부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거든. 앞에 있는 절대값 x-1, 이 절대값을 벗길 때는 x가 1-로 간다는 건 x가 1보다 작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일 때 절대값을 베낄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벗겨져야 돼.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선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절대값을 쪼개는 과정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넣어 놓은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복습하기 좋으라고. 선생님 말 이해돼? 그냥 비단 이 손필기가 이쁘기 위해서 와, 교재 이쁘다 이런 걸로 만든 게 아니야. 선생님이 그렇게 잘 꾸미는 사람 같니? 이거 옷 새로 산 거다? 핑크. 선생님 퍼스널 컬러가 핑크거든. 너희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싶었어. 이 손필기가. 그냥 한번 써본 거거든. 아이들한테 손필기를 써줘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좀 이쁘게 만들어 봤어. 그러니까 애들이 해설지 보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된대.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직접 선생님 글씨체야. 판수하고 색깔까지 완벽히 똑같아, 얘들아. 뭔 말인지 괜찮아? 그냥 단순하게 이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과정을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손필기. 전문항이 다 제공이 돼, 얘들아. 팔로우, 런업, 동의보감, 그 시작편, 동의보감 완성편. 이거 회의할 때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밤새면 돼요. 밤새면 돼, 얘들아.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야. 누구 시키지도 못해, 이거. 같이 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쭉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렇게 완성된 교재가 이렇게 2권이야. 이게 팔로우 교재부터 가지고 왔는데, 얘가 주교재 팔로우, 얘는 팔로우미 부교재야. 괜찮니? 그래서 항상 학습의 순서를 일단 수업을 듣잖아? 예습은 필요 없어. 수업을 듣고 개념을 복습해야 돼. 이 책 펴가지고 개념 부분을 꼼꼼하게 읽는 거야. 아까 개념 부분 맞지? 꼼꼼하게. 예시들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걸 꼼꼼히 읽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백지 복습을 하는 거야.
아까 우리 백지복습하는 부분이 있었잖아. 개념을 다시 너희들이 설명하도록 정리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책에 손필기가 들어가 있거든. 그럼 여기에 안 풀었거나 못 풀었거나 미진했던 필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 2번 더 풀 수 있게 공간을 마련했었어, 문제를. 어떻게? 한 권의 문제집을 3번 푸는 게 효율적이야? 3권을 1번 푸는 게 효율적이야? 한 권을 3번 푸는 게 효율적이야. 납득이 됐니? 그래서 너희들이 교재를 사면 딱 이렇게 2권, 딱 이렇게 2권, 주교재, 부교재가 완벽하게 랩핑돼서, 런업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너희들이 받아볼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게 이제 선생님 교재 안에 들어있는 선생님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본 거야. 자, 마지막은 이제 흑백사진에 외국인 아저씨가 들어가면 명언이잖아, 얘들아. 선생님이 강의할 때 가장 염두하면서 수업하는 부분이거든. 웃음이 동반되지 않는 진리는 진짜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뭐처럼 대하자? 춤처럼 대하자고 있습니다. 이게 프라이드 리치가 아니고요. 뭐 프라이드 치킨도 아니고 프리드리히,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다시 프리드리히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들어봤지, 니체? 그 니체가 한 말이야. 뭔가를 배울 때는 웃으면서 배워야 된대. 웃으면서.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 막 미간집 풀이면서 수업 듣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럼 막 선생님이 가서 막 펴주려고 한단 말이야. 막 웃어 이러거든. 아니 진짜로 막 애들 막 이러면서. 그런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야. 수학은 즐거워야 돼. 너희들이 배울 수 있는, 너희들이 학습해내고 너희들이 체화할 수 있는 적당한 난이도를 잘 배우고 잘 복습해야 돼. 선생님, 그럴 만한 준비 충분히 한 것 같지 않아? 이게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고 이것만 준비하는데 3년이 걸렸어. 물론 그 사이에 계속 경험이 엄청 길지. 근데 이 컨텐츠, 이 교재만 준비하는데 3년이 걸렸어. 그래서 미리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런칭한 강사여도 업로드가 지연되거나 그럴 일이 없어. 교재 오타가 많다거나 그럴 리가 없어. 교재 받아보잖아? 와, 이거 곰돌이 미쳤다, 이런 소리 나올 거야. 아, 진짜 좋다 이거. 와, 이거 뭔 말인지 괜찮니? 알겠지? 우리 웃으면서 1년 한번 보내보자고. 표정 어색해? 알겠어, 이만 마칠게. 고생했어. 바이바이.